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 오늘은 그 98페이지 토지 이동 보시죠. 이동이라 할 때는 그 토지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다를 이자, 예, 다르게 움직였다 한자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토지의 사실관계들이 다르게 달라진 경우에 그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80 그 84페이지 기타 장부, 예, 그건 뭐 참고로 한번 예, 일람도 그건 한번 봐놓으시고 책임표 의의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쉬우니까 뭐 그대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85페이지 그 부동산 종합 공부는 별표 3개 놓으시고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85페이지 부동산 종합 공부. 이때 그 종합 공부의 그 등록 사항이 뭐냐 묻습니다. 86페이지 보시죠. 자,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외우신다기보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86페이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 우리 항상 지적 공부에 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등록 사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면적이 등록되는 거는 뭐라 했죠? 면적,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래서 면장이라 했죠, 그죠? 그 다음 축척은 축도장. 네, 축척은 축도장. 이때 축할 때 축척, 도는 도면, 그 다음 장은 대장. 이렇게 이해하셨어. 축척이 등록되는 공부는 축도장. 그 다음에 그 지목이 등록되는 공부는 목도장.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총 몇 자리였습니까? 19자리. 그래서 그 19자리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공부는 도면이죠. 도면. 그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명칭은 장부지만은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나타내는 하나의 그 도면 기능을 한다 했죠. 우리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라든지 또 우리 시골의 농지 경지 정리 사업 시행 지역, 즉 토지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적으로 반듯반듯하게 배열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 작성해 놓는 그 지적 공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했죠. 그게 수치 지적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거기 86페이지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거기 보시면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근데 우리 지적 공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즉 누가 소유권자인지는 공부에 등록이 되지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적 공부에 여태까지 보신 중에 공부 뭐 전세권이니 뭐 토지 지상권이니 뭐 이런 권리는 못 보셨죠, 그죠? 등기부에 이제 기록되지 토지 지적 공부에는 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다는 점, 또 그 함정에 넘어가셔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건축물의 표시와 역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외에도 그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그것도 줄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효율적 이용과 또 관련된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 뭐 이렇게 해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하나 넣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양식은 거기 87쪽에 참고로 한번 그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90쪽에는
지적 공부의 보존 및 공개. 우리 지난 시험에는 그 91페이지에 지적 서고에 관한 문제 기출되었죠. 그 91페이지 제일 밑에 그 29회 때 그 출제된 문제 보시면은 이거는 뭐 원래는 안 나오겠죠. 출제됐기 때문에 서고가 어떻게 만들어 설치돼야 되는지, 뭐 그 철근으로 돼야 되고 막 방충망은 안에 설치하느냐 밖에 설치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뭐 그거는 참고로 보시고, 자, 원래는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92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9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 위에 4번에 반출 금지란 말이 있는데, 이 지적 공부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 기타 위난이 아니고는 원칙은 그 지적 서고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반출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도지사 승인 고줄지죠. 그러면 시도지사의 승인 받아가지고는 구청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청사로부터 빼낼 수 있다,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 등기부는 법원으로부터, 등기소로부터 천재지변이라든지 그 밖에 전쟁 기타 위난이 아니고는 밖으로 빼낼 수 있나 없나 묻습니다. 등기부는 안 됩니다. 뭐 누구 승인 받더라도 안 되고,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더라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등기부가 아닌 기타 그 서류들 있죠. 뭐 신청 서류라든지 또 이런 서류들은 그 밖으로 그 영장이 압수 영장 발부됐다든지 또 법원의 그 촉탁이나 또 명령이 있으면은 서류를 빼낼 수 있습니다. 수사 재판상 증거로 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등기부는 열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반출은 안 된다는 것도 뒤에 시험에 등기부 가서 또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승인 받아가지고 밖으로 빼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 공개, 공개 거기 보시면 1번 별표 놓으시고, 우리 지적 도면이나 이 그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관하고 있는 거는 시군구청입니다. 근데 그 지적소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 그 거기 보시면은 읍면동장한테 그 가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등본은 여러분 그 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본, 거기 등본이란 말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지문을 잘 보시고, 자, 열람은 꼭 가능하다. 열람 갈로 1번에 보시죠. 자,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거기 등본 동그라미 주시고, 등본. 그 시험에 그냥 지적도 임야도인지 그 지적도 임야도 등본인지 그걸 지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등본 빠지면 틀린 지문이에요. 등본이라고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 함정 그 별표 놓으시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수수료는 뭐 거기 정지 동그라미 치시고, 인지냐 정지냐 시험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지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가요. 인지가 아니고 정지. 그 정지 찾았습니까? 예, 인지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지적전산 자료 이용, 저 밑에 93페이지 그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면은 중앙행정기관장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심사. 그렇지만 자치단체장들이 이용할 때는 심사 안 받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은 거기 소유자가 자기 토지 줄치죠. 자기 토지. 남의 토지를 알아보려면은 그 지적전산자를 활용하려면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은 자기 토지를 대해서는 심사받을 필요 없다. 거기 자기 토지 하는 말. 그 다음에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을 우리 피상속이라 하죠. 그죠? 돌아가신 분은 저 피자, 사망하신 분은 피상속, 피자 붙고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후손들은 상속인 되죠.
뭐 상속인가 피상속인 용어도 모르는 분들이 많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상속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서 역시 그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걸 고주시죠. 그럼 심사 안 받는 사람은 아까 행정기관장들이 활용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 토지,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토지, 요 세 개는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심사 받아야 된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예,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그 도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전국 동그라미, 전국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할 때는 인지가 되죠. 인지, 거기 국토부 장관이 들어가요. 시도지사, 지적소관 또는 시도소관청. 그 다음에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장관이 빠집니다. 그 다음 시군구는 소관청, 그렇게 하나씩 빼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제일 밑에 7번 그거 별표 넣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자, 장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이때 그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비치하는 그 자료가 뭐냐 묻습니다. 그 첫 번째 주민등록 전산 자료, 둘째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전산 자료. 이렇게 이제 네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아닌 것,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 전산 자료는 거기 있어 없어요? 없죠. 예, 거기 주의하실 거는 주택 가격 전산 자료. 요거는 여기에 그 관리 자료가 아야 된다는 점을 그 함정으로 교수들이 문제 낼 때 넣어버립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복구. 공부가 그 멸실되었을 때 다시 지적 공부를 살리는 것을 우리 복구다 이렇게 복구. 공부 재작성은 멸실되었습니까? 정밀도가 떨어졌을 때 합니까? 예, 지적 도면이 오래돼 가지고 잉크가 퍼져서 정밀도가 떨어지면은 공부를 재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작성할 때는 측량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재작성 시는 측량 안 합니다. 기존에 면적 측량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도면만 새로 그리면 돼요. 그렇지만 이 공부가 멸실되고 없을 때는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하는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 하죠. 자, 그때 복구할 때 특히 그 소유권자 문제가, 이때 누가 소유권자인지를 대장상에 이걸 다시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일치되게 등기부하고 일치되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2번에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이 공부를 복구할 때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그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해야 된다. 다만 거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거기 등기부인 거기 법 등기부라든지 판결, 거기 동그라미 치죠. 등기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판결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 의해서 복구해야 된다. 자, 만약에 소유권자에 관한 사항을 토지 대장에 의해서 복구한 다음에 맞아 틀려요? 틀렸죠, 그죠? 토지 대장은 사실관계들, 토지의 면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이런 토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토지 대장을 기초로 해서 복구를 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소유권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라든지 또 판결문에 의해서 복구한다는 점,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대장이 아니다라는 점. 그러나 아까 사실관계는 항상 대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복구 자료 보시죠. 복구 자료 별표 놓으시고요. 자, 소유권은 방금 말씀드린 등기부,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거는 당연히 아까 측량을 측량 성과도 4번에 측량 성과 도면이 들어갑니다.
측량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5번에 이동정리계리서. 이동정리계리서가 그게 첨부 복구 자료에 들어가지, 그 소유자 정리계리서는 거기에 자료 알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 정리계리서를 넣어가지고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동정리계리서 그걸 치시고, 그 다음 측량결과도 도면이 들어갑니다. 우리 신규 등록할 때는 측량결과도, 등기부,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를 그 첨부 서류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 신규 등록은 토지가 처음 등록되는 거잖아요. 미등록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거나 또 우리 간척 사업을 해서 새로이 조성된 땅을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무슨 등기부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복구 절차는 뭐 쭉 한번 조사하고, 그 다음 측량하고, 면적 정하고 쭉 해서, 그리고 96페이지 그 출제될 것만 쭉 한번 보십시오. 자, 96페이지 6번 거기 별표하시고, 자 6번에 보시면은, 자 공부를 그 복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 뭐 몇 번지 토지, 예? 등을 표시해서 거기 시군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까? 및 하는 말고 동그라미 및, 또는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문제에 또는인지 밑인지 그걸 지문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밑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날짜 15일 그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시험이 나오니까 안 하십니다. 됐습니다. 쭉 이제 그다음 넘어가시고 이제 이동 정리 보시죠. 자 이제 이동이라 하면 이 의의는 이미 앞에서 우리 개념에서 토지의 그 표시에 관한 그 사실관계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을 새로이 정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하는 말은 뭐예요? 자 98페이지입니다. 거기 새로이 정하거나 줄 치시고, 거기 뭡니까? 찾았습니까? 뭡니까 그게? 예, 신규 등록. 이제 앞에서 공부하신 거 여기 접목시킬 줄 아셔야 됩니다.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변경 동그라미, 그 다음 말소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우리 이동이라 하면 이러한 토지의 사실관계, 즉 표시관계들을 새로이 정하거나, 그게 신규 등록이고, 그 다음 변경, 뭐 변경한다는 거는 대부분이 뭡니까? 분할, 합병, 축척 변경, 지번 변경, 그 대부분이 변경이에요. 대부분 변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방금 신규 등록 하나, 그 다음에 말소도 하나. 이때 말소는, 자 우리 포락지가 여러분 강변에 있는 농지가 전답이 장마로 유실돼 버렸어요. 포락지가 돼 버렸어요. 자 이때 이거 등록 말소 시켜야 돼요, 놔둬요? 그럼 틀렸습니다. 토지가 그대로 있지 어디 뭐 사라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답이 강변에 하천 부지로 지목이 바뀔 뿐이지, 하천으로 지목이 바뀔 뿐이지, 토지는 등록 말소한다 하면 틀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말소는 언제 하느냐? 아니 등록 말소, 등기 말소가 아니고 토지 등록 말소예요. 바다 거기, 자 거기 등록 말소하는 말 동에 말소 밑에는 해면화. 자 새로이 정하거나 하는 거, 새로이 정한다 할 때는 거기다가 신규 등록 쓰시고,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말소, 여기 말소 할 때는 해면화, 바다 해자예요. 바다는 등록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바닷가에, 서해안 바닷가에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땅이 있었는데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늘어나가지고 잠겨버렸다. 일본이 서서히 지금 약간씩 바닷물 잠긴대요. 조금씩. 그걸 자꾸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이 해면화 됐을 때는 말소시킵니다. 말소. 자, 그래서 아까 하천 주의하실 거는 포락지가 된 거는 강변에 포락지가 된 거는 말소시킨다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대로 지목만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 하천을 메꾸었다든지 저수지를 메꾸었을 때는 저수지의 지목은 뭐였습니까? 저수지 유지였죠. 유지. 그럼 하천은 지목인 천으로 이제 등록한다. 하천이고. 그럼 유지라든지 하천을 복귀했을 때는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하천 복귀했을 때는 복귀가 도로로 했다든지 또 복귀가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지목을 도로로 한다, 주차장으로 한 다음에 틀렸겠죠. 그렇죠? 그대로 하천 지목이 하천입니다. 그때 본래 지목이고. 그렇지만 메꿔 버렸어요. 물이 안 흐르도록 또 물이 저수지를 다 메꿔 버렸다. 하천을 메꿔 버렸다면은 이때는 지목 변경이지 신규 등록이다 하면 틀렸죠. 그죠? 신규 등록은 바다를 메꾸었을 때, 간척 사업했을 때 신규 등록이고, 바다는 등록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 처음에 등록 안 돼 있던 걸 이제 간척 사업해 가지고 육지로 새만금처럼 육지화 됐을 때는 새로이 등록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서해안 증조 할아버지 때 땅이 논이 한 필 찢었는데 이것이 바닷물의 지형 변화라든지 또 바닷물이 늘어나서 물에 잠겨 버렸어요. 바다가 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해면화 됐다 하는데 이거는 등록을 말소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예, 말소시키는 거예요. 뭐 이건 바닷물에 잠긴 땅은 이제 국가가 제방공사를 하면서 또 하천 직강공사를 하면서 다시 육지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지형 변화가 돼가지고 육지가 됐다면 그건 뭐 소유권 영원하니까 살 수 있겠지만은 국가가 제방공사를 해가지고 또 하천 직강공사를 내서 이게 뭐 육지화 됐다면은 뭐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 났습니다. 자, 일단 뭐 그거는 이제 소유권 문제고 우리 지적에서는 요거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되거나 말소하는 걸 이동이라 한다. 됐죠? 이동 꼭.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갈로 2번에 그 별표하시고요. 자,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의 변동, 그 다음에 주소 변동, 그 다음에 토지 등급 변동, 공시지가 변동. 이거는 이동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동이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아니죠. 그죠? 아니,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소유권자 문제라든지 땅 가치 문제잖아요. 토지 등급이라든지 공시가라든지 소유권자 권리자 문제고, 응? 소유자 바뀌는 거는 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그걸 출제를 많이 함정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토지 이동해야 안 해요? 토지 돌아다녀야 안 돌아다녀요? 이게 뭐 토지 이동합니까? 하면 또 한글만 보고 이동하긴 해요. 인구 이동처럼 뭐 어떤 인구가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동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이동이고 이동. 이동 막걸리 하는 게 있던데. 이동.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거는 무슨 자라 했죠 이게? 예, 다를 이자 한자 때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일자 이거는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르게 움직였다. 뭐가? 토지의 사실관계들이 면적이 달라졌고 축척이 달라졌고 지목이 달라졌고 또 이런 것을 우리 이동이다 이렇게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공시가가 바뀌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골의 농지 같으면은 기준 수확량 등급이 있습니다. 그럼 기준 수확량 등급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동이 아니다. 이해하셨죠?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테스트 그런 걸 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십시오. 4번에 토지 이동의 효력 발생 시기고 어떤 거라 해주시고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냐?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간척지라든지 그 다음에 임야를 산을 포크레인 가지고 밀은 거는
형질 변경을 합니다. 임야를 밀어서. 그러면 이 형질 변경을 한다든지 또 신규로 토지를 간척 사업을 해서 간척지로 조성한다든지 이때는 공사를 하게 돼요. 공사, 포크레인 들어갑니다. 이때 이동 시기는 언제냐 이거죠. 이동 시기. 이거 이동 시기를 묻습니다. 언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교수들이 뭐 문제 그러니까 봐요. 그거는 이동 시기가 아니고 이동의 효력 발생 시기래요. 효력하고 그냥 이동 시기하고 달라요. 나중에 우리 등기부도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등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옛날에 그 전산화되기 전에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했을 때 등기로서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했어요. 완료 시점은 까만 도장 딱 찍었을 때 완료 시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요즘은 수기로 합니까?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컴퓨터 전산화합니다. 등기를. 그러면 이때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엔터 쳤을 때. 제가 성적 입력할 때 엔터 치면 완료되는데 땡하면 완료. 12시까지 입력을. 아이고 이제 등기가 효력 발생 시점은 접수한 때. 접수한 때. 이거 시험에 대비해놔야 돼요.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접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컴퓨터를 다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한 때입니다. 등기는 접수한 때. 자,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접수한 때고. 나오지. 나오기는 하는 거지. 뭐 안 나오는 거 제가 뭐 괜히 시간 낭비할까. 그렇긴 해. 등기는 효력이 접수한 때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등기가 완료는 언제냐면 아까 엔터 쳤을 때 아니고 등기관이 자기 비밀 보호가 있어요. 비밀 보호. 옛날엔 도장을 찍었지만은 지금은 개인 비밀 보호가 있습니다. 그걸 입력했을 때 완료 시점이 됩니다. 뒤에 등기 나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제가 왜 이걸 이동 시기하고 이동의 효력 발생 시기하고 구별을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구별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 이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아까 방금 등록했을 때 이렇게 했죠, 그죠? 등록이 맨 컴퓨터에 기록했을 때 아닙니까? 등록이 기록입니다. 기록이고 이동 시기 등록 기적 공부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시기는 언제냐? 여기 이동 시기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 기록하는 시기는 이동 시기라 그래요. 효력은 등록했을 때잖아요. 효력 발생한 시점은 기록 딱 됐을 때고, 그 다음에 그 기록해야 될 시기는 언제냐 물어요. 거기 이동 시기예요. 아까 등기는 접수했을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공사 형질 변경 같은 거 있어요. 아까 간척 사업, 예? 신규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산을 깎아가 산을 밀어가지고 이제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그 다른 택지라든지 조성합니다. 이걸 이제 지목 바꿀 거 아닙니까? 임야에서 형질 변경할 때. 밑에 그럼 시험에 공사 착수 시냐 공사가 준공된 때냐 물어요. 언제인데? 언제? 그렇죠. 공사가 준공됐을 때 이동 정리 시기가 됩니다. 이걸 시험에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들 낼 때는 공사 착수 시 이동 시기가 된다. 이렇게 출제해 버려요. 그럼 축척 변경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 축척 변경. 축척을 변경할 때는 공사해요, 안 해요? 예? 왜 안 하는데요? 그렇고요. 연필만 있으면 되죠, 그죠? 측량 기계만 있으면 돼요. 측량만 하면 되거든. 그렇지만 아까 형질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이라든지 이거는 공사를 들어가요. 그거는 공사 착수시라고 하면 틀렸고 공사 준공된 때라고 답이에요. 그 다음 축척 변경은 축척 변경을 시행한다라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다가. 그러면 시행 공고일이냐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이냐 물어요. 거기에 확정 공고일이 이동 시기가 되지 시행 공고일 하면 안 돼요.
뒤에 나오니까 일단 방금 거기 나와서 여러분 4번에 효력 발생 시기하고 거기 밑에다가 구별해서 이동 시기하고 좀 헷갈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구별해 놓으시고 이제 뭐 오늘 첫 시간부터 다 이해하시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어디 뭐 제가 말씀드린 운전면허 시험 아닙니다. 고시입니다. 고시.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가면은 아 이런 깊은 뜻이었었구나. 그때 갔어야 이제 저 강의가 맹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지. 지금은 뭐 저기 강의가 옳은 강의인지 뭐 맹강인지 아닌지 모르죠. 자 일단 그 4번에 그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의 종류는 우리 앞에서 공부하신 것 쭉 한번 신규 등록, 그 다음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 다음 아까 등록 말소, 아까 바다로 됐을 때 등록 말소지, 하천부지, 즉 그 포락지 됐을 때는 등록 말소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축적 변경, 또 소지, 이제 고객 이동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99페이지 이동 신청권자가 있는데 원칙은 소유자가 이동 신청을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느냐. 언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고 말소는 뒤에 90일입니다. 강론에 가서 나오니까 일단 소유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 하나하나 수렴에 테스트합니다. 그 별표 3개 놓으시고, 자 사업 시행자가 또 대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장이나 단체장이 또 대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있어서 대위 신청할 수 있고. 여러분 대위하고 대리하고 다르죠. 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는 위임이 있어야 되죠. 그죠? 법정 대리는 당연히 법률상 대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 대리는 임의 대리는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치? 대위 이거는 위임이 있어야 돼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법정 대위. 마침 우리 법정 대리하고 같은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등기 부동산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원장님한테 부동산 샀어요. 원장님한테 부동산 매수해가지고 등기 이전 해가지고 그 다음 다시 여러분한테 팔아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취득세 양도세 안 내려고 제가 바로 여러분들하고 원장님 직접 등기 넘겨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는 직접 등기 넘겨가시더라도 유의하잖아요. 그죠? 약간 뭐 중간생각 등기에 대해서 미등기 전매라고 우리 공부하시고 이제 등기에서 가서 공부할 테니까 하여튼 뭐 너무 미리 뭐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우리 근데 만약에 제가 원장님한테 부동산을 샀는데 아까 등기를 순차적으로 넘겨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처벌받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칙은 등기를 넘겨와야 그 다음 여러분 앞으로 등기 넘어가는데 제가 안 넘겨올 때는 여러분들이 최후 매수자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등기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법적으로 대위해가지고 원장님 보고 김명주의 앞으로 등기 넘겨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부동산 샀잖아요. 매수해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여러분한테 전매를 했단 말입니다. 이때 아까 중간생각 등기를 해도 탈법 행위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제가 저 앞으로 원장님에서 저 앞으로 등기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등기 넘겨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에 제가 등기 안 넘겨올 때는 제 앞으로 등기 이전 안 해올 때는 여러분들이 원장님 보고 등기를 넘겨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바로 넘깁니까? 순차 넘겨야 됩니다. 자, 우리 3명 사업자 합의가 있었어요. 서희 밥 먹으면서 고마 김명준이 빼쁘고 바로 원장님 앞으로 등기 넘겨가기로 합시다. 3자 합의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원장님 보고 여러분 앞으로 넘겨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이거 시험에 찍어야 돼요. 3자 합의가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직접 등기를 원장님 보고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앞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3자 합의가 없었다면은
직접 여러분 앞으로 넘겨라 할 수 있습니까?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 예, 대위 신청. 그때 대위 신청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3자 합의 없었을 때는 대위 신청, 대위 신청. 그다음 3자 합의가 있었다면은 직접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것도 꼭 좀 이해해 주시고, 자, 대위란 말 나오는 거는 이거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대리를 할 때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시험에는 이제 그 주의하시기를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채권자고 별표하셔요. 채권자. 그러면 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그러면 아까 등기 신청에 대해서도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거든요. 채권입니다. 등기 청구권이. 그러면 그 등기 청구권인 채권으로서 여러분들이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등기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저한테 돈 받을 게 있었어요. 돈. 금전 채권자예요. 저한테 돈을 한 1억 빌려주셨는데 뭐 이자하고 다 얼마씩 드리기로 하고 내가 돈 빌려갔는데 돈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돈 안 갚으면은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나중에 압류보입니다만은 압류해가지고 경매로 강제경매 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있는 건 부동산이 없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원장님 여기 유라동에 있는 아파트나 땅을 사놨다. 이걸 저 앞으로 등기 여러분들이 이전하라고 원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한테 돈 받을 게 있습니다. 1억 빌려주신 거 있습니다. 이따 가정, 또 없지만 이따 가정합시다. 그러면 1억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갚아 제가. 그럼 안 갚으면은 부동산 있으면 압류해가지고 경매 넘겨서 배당 받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있는 거로는 저 앞으로 등기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없고, 원장님한테 땅 사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부동산 사놓은 게 있어요. 이걸 김명준 앞으로 등기 넘기세요. 원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럼 이것도 대위 신청이에요. 대위 신청입니다. 금전 채권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김명준한테 돈 받을 게 있다는 채권 증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차용증이라든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받을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원장님을, 김명준을 매수자인, 제가 등기 권리자예요. 원장님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매도자이고, 매도자이면서 등기 넘겨줄 의무자지요. 그 다음 저는 매수자로서 등기 권리자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를 대위해서, 김명준을 대위해서 원장님한테 등기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주면 판결 받아야죠. 대위 소송을 내시면 판사가 판결 내려줍니다. 그럼 판결문의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판결문 혼자 저 앞으로 등기 넘기면 됩니다. 넘겨놓고 바로 압류 신청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도 우리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때 등기 청구권자가 대위 신청하는 거, 아까 중간 생략, 아까 전매했을 때, 그 다음에 금전 채권자로서 또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두 가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이동 신청도 마찬가지,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입니다. 뭐 경작자라든지 지상권자라든지 임차권자가 대위 신청입니까? 채권자다 하는 거, 채권자. 이해됐습니까? 요 함정 꼭 주하시고요. 자, 그 다음 신규 등록은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대신에 101페이지에 신규 등록에서 첨부 서면이 있냐 아니냐 물어요. 자, 신규 등록할 때 첨부 서면은 아까 판결, 뭐 거기 정본, 사본, 준공검사 받은 확증, 사본, 단체단체 명의로 등록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회비한 문서 사본, 그 다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이렇게 되는데, 근데 시험에는 출제를 할 때는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을 찾아보십시오 문제 낸 겁니다. 아닌 것 찾으라 합니다. 오히려 문제 낼 때는. 그러면 거기에 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서면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아니죠. 등기가 있어 없어요? 없죠. 네. 그래, 그걸 묻는 거예요. 시험에는 신규 등록을 이해 못하신 분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라는 거는 아직 토지가 새로이 등록한 걸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데 등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출제할 때 이 지적 공부를 이해하고 계시나 모르시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뭐 암기해, 물론 날짜 이런 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인 거는 다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꼭 주의하시고. 그 대신에 전에는 지적 측량 성과도가 전부 서면이었었어요. 거기 이제 지적 측량, 아까 우리 복구할 때는 지적 공부를 복구했을 때는 측량 성과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면이 있어야 돼요. 측량했는 거. 근데 이 신규 등록할 때는 지적 측량 성과도가 여기 필요 없다 하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측량 성과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로는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또는 다른 말로 다른 걸로 지적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된다고 하면 틀렸습니다. 거기 지적 측량 성과도도 X 거기다 써놓기 바랍니다. 지적 측량 성과도 X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거기 제일 밑에 이동 시기, 자 토지 이동은 효력까지 공부에 등록한 때고, 그 제일 밑에 줄에 거기 아까 효력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지만 이동 시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봅니다만 요거는 준공된 때예요. 신규 등록 준공된 때고. 그다음 102페이지 뭐 소유자, 아까 소유자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등기 촉탁 대상이 들어야 안 들어요? 3번 102페이지. 촉탁 등기가 뭐냐 하면요, 관공서가 관할 등기소에 부탁해서 하는 등기를 촉탁이라고 합니다. 부탁. 이 어감도 비슷하지요? 부탁해요, 촉탁해요, 촉탁. 우리 보통 뭐 사법부의 그 판사가 업무가 많아가지고 사건을 다 못 맡으면 다 동급법원에다 사건 좀 부탁해요. 그걸 촉탁 판사를 하는데, 그럼 이것도 등기, 이것도 우리 그 시군구청이나 또는 그 행정기관에서 등기를 부탁하는 경우를 촉탁 등기라. 그러면 촉탁 등기로 해야 될 등기를,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여러분이 신청을 하셨을 때 그 신청을 수리해 줘야 되겠어요? 각하시켜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각하시킵니다.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우리 일반 국민 시민들이 신청 사항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걸 또 알아놓아야 됩니다. 내가 등기 시험에 문제 나오니까. 그러면 촉탁 등기로 해야 될 등기를 우리 시민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건 각하시키 뿌려요. 안 받아줍니다.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시험에 테스트하니까 좀 일단 촉탁 등기 그거는 부탁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목 변경이라든지 축척 합병이라든지 분할을 시군구청에다가 신청합니다. 6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럼 이동 정리를 시군구청에서 이동 대장 정리를 하고 관할 등기소에 여러분들이 변경 등기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관청에서 촉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관청에서 촉탁으로 합니다. 알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촉탁 등기로 이루어져요. 압류리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좀 촉탁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여러분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 예. 자, 일단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 사유가 있으면은 이 이동 정리를 지적소관청에서 이동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변경 등기는 촉탁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동 사유 중에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닌 것 하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신규 등록이, 그 3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할 신규 등록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입니까? 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 그 별표 넣으시고, 별표.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이동은 촉탁 등기로 이루어져요. 촉탁해요. 부탁합니다. 변경 등기를. 여러분들이 지목 변경을 하신다, 합병을 하셨다, 분할을 하신다, 이거는 이동 신청을 시군구청에다 여러분들 신청하십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에서는 지목 변경하고 관할 등기소에다가는 변경 등기를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신 게 아니고. 이랬죠? 지적과 담당 공무원이 등기관한테 이번 토지 지목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관할 등기소에다가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부탁 등기로 이렇게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동 사유 중에, 그러나 신규 등록 요거 하나만큼은 촉탁 등기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테스트합니다. 꼭 별표 넣으시고 공표 넣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등록 전환 요거 하고 좀 쉴게요. 자, 등록 전환이 뭐였습니까?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 했죠. 그죠? 이때 우리 지분 붙이는 방법은 인접지의 본번에 부번 붙인다, 이 원칙이었습니다. 신규 등록하고 마찬가지. 바다를 메꾸었던, 또 임야 대장이나 임야도에 있는 걸 토지 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든,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시 지번 붙이는 방법은 인접지의 본번에다가 부번 붙여 나가라. 그렇지만 예외로 세 가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여러 필지라든지, 그 다음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다면은 그 최종 지번 본번 다음 본번부터 붙여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꼭 지하시고.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대상 토지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우리 지금 행질 변경을 꼭,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요 형질 변경, 그 다음 건축물의 사용 승인 줄 주시고, 우리 건축물이 사용 승인,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로 쓰던 학교가 폐교됐어요. 시골 초등학교 학교 폐교들이 많습니다. 이걸 요양병원이나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 승인 받았습니다. 미술관이나 요양병원으로 용도 변경 승인 받았다면은 지목 뭐로 바뀌어야 돼요? 대지죠, 대지. 병원, 미술관 이런 건 대지 아닙니까? 대지. 건축물 부지니까. 그럼 아까 용도 승인 변경 받기 전에는 학교 용지였잖아요. 학교 용지. 그죠? 학교 용지로 지목이 등록돼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건축물을 이제 요양병원이나 폐교된 학교를 미술관이나 요양병원으로 용도를 변경 승인 받았다면은 지목도 대로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뭐 거기 첨부로 보시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104쪽의 처리 절차, 토지의 표시, 축척은 당연히 작은 축척에서 우리 큰 축척으로 등록 전환되게 되면 되고, 면적, 그 다음 면적은 등록 전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 초과될 때는 직권으로 정정, 거기 면적고 별표시. 자, 우리 임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거기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되기 전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하는 거 찾았습니까? 예, 104쪽에 갈로 2번에 면적 거기 보시면은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에 하는 말 줄 치시고,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 될 하는 말 동그라미. 근데 시험 문제 낼 때는 등록 전환되기 전의 면적 이렇게 내면 틀렸죠. 될 면적이고, 그 다음에 오차 허용 범위 초과할 때는 초과 줄 치시고, 초과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는 뭐예요? 직권으로 정정. 예, 정정. 됐습니다. 그 다음 분할, 요거는 좀 쉬셨다가, 예, 그 분할부터 보죠. 예.